아파트 값이 이렇게 폭등했기 때문에 이분이 못 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현금 10억 갖고 있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은 정말 미친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집값 너무 고가라는 거죠. 네. 아마 거품 빠질 거예요. 데이터로 봤을 때 안 빠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고민하시는 부분이 집을 살까 말까, 전세로 들어가면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더 떨어지지 않느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오늘 구독자님께서 메일을 주신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이걸 좀 설명을 제대로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서울 시내만 8만 채의 아파트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죠. 경기권에만 14만 채가 아파트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 3만 2천 채. 이렇게 매도량, 매물량이 많아지고 있는데 거래량은 크게 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최고치로 늘어나는 이 매물량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파트 가격 앞으로 어떻게 흐를까? 지금부터 51세 가장이신 이분의 메일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런 솔루션이나 부동산 전망을 해드렸는데 사실 그동안 너무 잘 맞아서 네. 욕을 저거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네. 앞으로도 욕 먹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 예측이 계속 하방을 가고 있다라고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욕을 먹겠지만 여러분께 진실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얘기만 하면 이게 진실이 아닌지 그래도 혹시나 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정확하게 읽어드리기 위해서 리치고를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도 같이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표영호님, 평소 유튜브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보는 과정에 저의 고민을 적어 보내드리오니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51세 가장으로 잠실 5단지 전세 4억 5천에 살고 있습니다. 자, 배우자는 송파역 근처에서 근무하고 저는 지난달에 계약 만료로 실업 상태입니다. 자녀가 2명입니다. 모두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학교가 정반대입니다. 큰애는 경기도 광교역 경기대학교, 통학시간은 지하철로 한 번 환승하고 1시간 걸리고요. 작은애는 안암동 고려대학교, 지하철로 한 번 환승하고 35분 정도 소요됩니다. 집이 오래되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난방도 좀 그렇고요. 녹물도 나오고요. 또 주차 문제도 좀 심각합니다. 이렇게 써줬습니다. 지하철 2호선까지는 집에서 10분 내외 거리입니다. 잠깐만, 이게 잠실역이잖아. 네, 잠실역이죠. 그렇다면 단지가 크니까 한 10분 이분은 수 있어요. 단지 끝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강변이란 얘기야. 네. 딱 나와서 답이 지금 어딘지. 배우자는 직장이 가깝고 주변 롯데 등 편의시설이 많아 전세 연장을 원합니다. 자녀들은 지하철 가까운 곳 준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원합니다. 저는 자녀 학교, 학원 때문에 10년 동안 5번 이사를 했습니다. 전세를 살면서. 집을 매매를 하고 싶은데 지금 구입해도 될까요? 애들 학교가 정반대 방향이라, 그리고 어느 지역이 적당한지, 지금 갭 투자로 매매를 해야 하는지, 예금으로 5억 정도 예치 중입니다. 보름 정도 생각을 해봤지만 정말 답이 나오지 않아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자, 지금 전체적인 금액을 딱 생각해보니까 네. 전세 4억 5천에 현금 5억, 9억 5천 정도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입니다. 10억 정도 있으신 거네요. 10억이라고 보면 네. 되겠죠. 내 돈이 9억 5천이 있으면 보통 한 2, 3억 대출 받아서 한 12억 선의 아파트를 고르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지금 이 가장이 현재는 실직 상태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 3억, 3, 4억을 대출 받아서 집을 사면 대출금이 또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과도한 대출은 좀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51세이기 때문에 뭐 다시 재취업도 가능하겠지만 재취업도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튼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이 얘기 먼저 하죠. 작은 아들과 큰 아들. 네. 큰 아들은 지금 광교 쪽에 학교를 다니고 네. 작은 아들은 안암동 쪽에 학교를 다녀요. 이럴 경우는 본인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중간한 중간에서 협상을 봐야죠. 그러니까 잠실 정도가 딱 어느 정도 보면 중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수원이랑 그다음에 이제 저 고려대학교 있는 쪽이니까. 그렇죠. 네. 잠실도 그렇고 서초도 그렇고 네. 영등포도 그렇고 요 라인이 아무튼 뭐 이렇게 멀지 않으니까. 그렇죠.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네. 자녀들도 뭐 그 정도면 친구들도 다 주변에 있을 거고 부부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 지역에서 또 크게 벗어난다라는 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큰아드님은 광교, 수원, 네. 작은아드님은 이제 안암동이잖아요. 네. 이분들 네. 금방 졸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네. 집을 구매하기보다는 네. 지금 사모님, 부인의 직장 가까운 곳, 그러니까 네. 결국 잠실 언저리 어디에서 그렇죠. 집을 구매하는 게 일단 좋겠다라는 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게 제일 좋은 결정이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잠실 쪽에서 9억 5천만 원을 들고 집을 살 수 있는 만한 집이 네. 많이 있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솔루션을 한번 네.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찾아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퇴근이 뭐 학군을 기준으로 찾을 수도 있고, 예. 뭐 갭투자 아파트를 찾을 수도 있고, 근데 일단은 저는 또 직장이 있고, 또 자녀분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출퇴근이 편한 네. 거를 기준으로 삼아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디로 출퇴근을 할 거냐? 일단은 잠실, 집 근처인 잠실 송파니까 직장이 네. 요 근처로 제가 이 주소로 제가 찾을 거고요. 예. 자, 그다음 여기에서 조건을 일단 현금이 한 10억 정도 있으신 분이니까 가격대를 한 3억 정도에서 한 예? 요 정도로 해서 네, 찾아보죠. 30평대. 그리고 이제 저는 아파트를 고를 때 제가 또 500세대 이상짜리를 저는 사는 걸 추천을 좀 드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나홀 아파트보다는 이게 낫죠. 그럼 요 조건으로 일단 필터를 걸어서 아파트를 찾아볼게요. 네. 지금 한양 1차. 한양 1차. 한양 1차. 오래됐는데. 예, 42년 차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가락 3인 맨션. 얘가 한 13억 6천에서 14억 8천 정도 합니다. 얘도 지금 41년 차.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지금 재건축 딱지가 붙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나마 이제 레미안 파크 팰리스라고 해서 얘가 이제 900세대가 좀 넘는데 그나마 신축이는 18년 차. 초품하고. 그나마 얘가 이제 32평짜리가 지금 한 15억 4천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비싸다. 비싸죠.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너무 오래된 아파트들이. 자, 그럼 잠실을 좀 벗어나 볼까요? 아, 잠실. 잠실을 벗어나서 네. 저는 이 학생들의 학교 등하교 하는 거는 네. 대학생들이니까 네. 좀 감수하도록 하고 네. 어차피 학교 졸업은 일찍 하지만 집을 네. 한 번 사면 이게 또 오래 집을 보유하잖아요. 네. 부부 위주로 일단 집을 사야 되지 않을까. 아,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강동구 쪽이 어떨까. 아, 강동구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지금 요 대상인 아파트가 다 나오는 거거든요. 네. 강동구 이쪽이잖아요. 예. 요쪽에도 지금 고동역 쪽에 대략 한 8개, 그다음에 강동역 인근에도 6개 정도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강동역 좀 한번. 아, 강동역 한번 볼까요? 네. 네. 자, 보시면은 이제 대상 아파트가 이 아파트인데 얘가 이제 레미안 강동 팰리스. 네, 레미안 강동 팰리스. 지금 8년 차입니다. 신축이에요, 8년이면. 네, 신축이죠. 저는 10년 안쪽은 다 신축이라고 생각하는 아,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13억이 안 되고 우리 표영호 대표님 얘기하신 딱 12억 어느 정도. 자, 그렇다면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51세인데 만약에 퇴직이 보장된, 정년이 보장된 직장이라면 14억, 15억짜리를 나중에 차익을 계산해서 네. 뭐 좀 대출 많이 받아서 산다고 하겠지만 네. 저는 그걸 위험 리스크를 좀 줄여서 네. 한 12, 13억대가 좋겠다 네. 해서 저는 이 정도의 가격이 좋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또- 강당역 바로 앞이고. 예. 네. 강동 팰리스 이 아파트는 또 고점을 찍고 많이 내려와서 아직 회복을 못했어요. 앞으로 이 상태가 좀 더 간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면 더 지나면 서울 아니다 보니까 네. 뭐 가격이 차후엔 좀 올라갈 수도 네, 있겠지만 이 아파트가 안정적으로. 한때 지금 17억 6천까지 고봐요. 고가를 찍었던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아파트를 왜 기억하냐면 네. 17억 할 때 네. 저보고 누가 와서 이 아파트를 사면 어떠냐고 물어봤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갔는데 아, 네. 17억이라는 숫자는 너무 과한 숫자다 현재. 네. 그래서 이건 좀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금리가 뛰었기 때문에 내려간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내려갔잖아요. 야. 지금 산다면 저는 말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지금 산다라면 네, 지금 산다면 말리고 싶지 아, 않습니다. 고점 대비에 지금 한 5억 정도 지금 떨어진 가격이고 우리 표영호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예. 거의 반등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래프가 여기 있나요? 이제 그래프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 정도의 아파트가 어떨까? 매매를 하신다면 8년 차기 때문에 네. 잠실 주공 5단지보다는 아마 그 아파트의 여러 가지 컨디션이 좋을 겁니다. 네, 이게 그렇죠. 연수 차이가 워낙 아유,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잠실 주공 5단지는 사실 너무 오래된 아파트고. 그리고 여기 아드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네. 준신축이라 그랬어. 맞아요. 아, 준신축이 기억하시네요. 바로 8년 차, 그렇죠. 10년 차. 저는 12년 차까지도 준신축이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다 또 지하철역 바로 앞이고. 그럼요. 바로 옆에 붙어 또 있어. 강동 성심병원도 있고 병원하고도 가깝고. 예. 네, 제가 본 직장하고도 멀지 않고. 강동 아파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잠실에 근무하지만 네. 강동 쪽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럼요. 잠실에서 멀지 않고 여기도 이제 입지나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요 아파트거든요. 예. 여기가 이제 천호역이 있고 강동역이 있는데 강동역 바로 앞이에요. 예. 그다음 병원도 있고. 예. 그래서 이 정도의 입지라면은 저는 상당히 이제 보시면 이제 바로 옆에도 중학교가 있잖아요.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앞으로 미래 가치도 있다. 네, 좋은 입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튼 지금 이분의 입장이라면 네. 강동 쪽을 생각하겠다. 저도 이 정도 아파트 가격이면은 저는 충분히 메리트 있다라고 보고. 제가 왜 강동 쪽을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이분의 입장에서 강동 쪽을 말씀드렸냐면 네. 사모님이 직장이 잠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좀 더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도 네. 사모님이 피곤하면 가정이 피곤합니다. 아이들이 피곤하면 달래주면 돼요. 네. 용돈 좀 더 주면 돼요. 와.
그러면 아이들이 입을 쓱 닦아요. 우리 아빠 최고. 근데 와이프가 일단 기분이 상하면 네. 집안 분위기가 상해. 그렇기 때문에 와이프는 될수록이면 직장과 멀지 않은 곳에 네. 사는 우리 거죠. 대한민국 주부님들이 네. 표용호 채널 그냥 좋아요, 구독 바로 지금 들어갈 것 같은데요. 표용호 TV 채널의 네. 48%가 여성 구독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우리 표현 대표님이 이야기해 주신 아파트 사실 너무 좋은데 예. 저는 이제 조금 좋은 기회가 당장은 아니지만 올해 연말이나 내년이나 늦어도 내후년 정도에 정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저는 좀 더 좋은 아파트를 좀 사시는 게 좀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제가 이제 기준을 이제 좀 신축으로 좀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10년 이하 이제 아파트를 보니까 자, 이게 보시면 문정역하고 장지역 요 네. 사이에 송파 파크 합의호 프루지오가 있습니다. 아, 주상복합. 예, 주상복합이 이게 거의 999세대고 나머지가 이제 오피스텔인데 예.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상위 3,000세대가 총 3,000세대가 넘는 엄청난 대단지예요. 거기에 용적률이 높아서 네. 아주 그냥 빽빽하게 올라갔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 주변에 보시면 뭐 이제 아울렛이나 뭐 이런 이마트나 이런 편의 시설이 주변에 지금 꽉 차 있어요. 예, 거기 위치 좋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주 점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예. 이 아파트가 거주하기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제 보시면 교통이 72점, 그 다음에 생활이 94점 무려. 왜냐면 주변에 편의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육에도 85점이에요. 저는 이 아파트가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얘가 이제 14억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예. 최고가가 이제 18억 4천까지 갔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파트는 워낙 주변에 어떤 이런 생활 시설이나 또 학군도 좋기 때문에 이 아파트도 한번 같이 눈여겨 좀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저하고는 방향은 좀 약간 다르지만 네. 일단 추천을 그 아파트로 해줬다. 어차피 지금 우리 51세 가장이신 이분은요. 전세 들어간 지 1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1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1년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어떤 최상의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좀 봐드렸는데 네. 자, 선택은 우리 뭐 지금 메일 주신 분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이왕이면 리스크를 줄여서 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이 지금 순자산이 10억이나 되시는 분이잖아요. 순자산 10억이면요. 네. 서울 시내 10%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자산 10억, 순자산 10억, 네. 현금성 자산 10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이사 갈 때를 못 찾아서 힘들다. 이거 정말 이거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죠. 아파트 값이 이렇게 폭등했기 때문에 이분이 못 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현금 10억 갖고 있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은 정말 미친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파트 가격의 하향 정상화 네. 이거 반드시 이뤄야 네. 경기가 살고 네. 지금 이렇게 51세 가장이신 분도 어깨 피고 더 인생을 알차고 열심히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집값 너무 고가라는 거죠. 네. 근데 아마 거품 빠질 거예요. 데이터로 봤을 때 안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제가 또 수다스럽게 또 얘기합니다만 네. 서울에 8만 채, 네. 경기 지역에 14만 채, 네. 인천 지역에 3만 2천 채 지금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와. 이 매물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늘어나는데 지금 시점에 역대 최고치입니다. 앞으로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51세 되신 이 가장분이 메일 주셨는데 이분은 1년 남았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파트 지금 매매를 서두르지 않는 게 오히려 상수다. 네. 하수들이 서두른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